경계를 넘는 법, 절차 탁마. 인생이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나를 둘러싼 경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논어에 있으니 공자는 실로 뛰어난 선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어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다음의 문장은 우리에게 첫째 경계를 넘는 구체적인 법, 둘째 사람의 단계, 셋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 사람과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비굴해지기 쉽고 부유한 사람은 대체로 교만에 빠지기 마련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으로서 경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공자도 자공이 제시한 인간 유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줍니다. 괜찮지. 하지만 자강불식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공자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 사리에 머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부유하면서 사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공자의 가르침은 가난하면서 당당한 것과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 삶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사리이며 사리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제자 중 똑똑하기로 소문난 자공은 공자의 말을 듣고 금방 깨닫습니다. 아, 시경에서 말하기를 여절 여차 여탁 여마 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봅니다. 지금의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공은 절차탁마로 비유하였습니다. 절차탁마는 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다듬은 뒤 연마하여 마침내 옥을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경계를 넘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절차탁마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옥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시경에 절차탁마를 유추해낸 자공이 공자는 너무나 대견하기만 합니다. 사야, 드디어 너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나간 것을 얘기해 주었더니 앞으로 올 일을 아는구나. 너무나 기뻤던 공자지만 자공에 대한 평가는 시경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1을 보고 나머지 99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99의 근거는 나의 희망과 욕망입니다. 특히 이혼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99를 가진 사람이 1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지 않는 1을 가진 상대방을 100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일생을 두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일입니다. 공자는 자공을 지나간 것을 얘기해 주었더니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즉 자공은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것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계를 넘어 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 자공은 한 가지를 물어 세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힘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삶은 나를 둘러싼 경계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방법론으로 절차탁마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공자의 절차 탁마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인생에는 무슨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공자지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만큼 충하고 신한 사람은 없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공자가 스스로에 대해 이 정도로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절차 탁마는 꿈속에서조차 주공을 볼 정도였습니다.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자로 공자가 하기 실습하여 닮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선진입니다. 논어에는 노쇠해진 공자가 이제는 꿈에서 주공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을 잘 때조차 주공을 만났으니 깨어있을 때의 열렬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자는 역부족이라고 핑계대며 노력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단 하루라도 인하려고 힘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힘이 부족해서 인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공자가 철인 같은 의지로 절차 탁마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로는 일찍이 삶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다. 인생의 골수를 빼먹는다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옛 실크로드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신장 자치구인 실크로드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곳 사람들의 주식은 단연코 양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를 알뜰히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을 남김없이 먹습니다. 양꼬치, 양갈비, 양다리, 양기름으로 볶은 양밥 등 온갖 종류의 양 요리 덕분에 여행하는 20일 내내 온몸에서 양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번은 양골이라는 음식을 시켜보았습니다. 점원이 쟁반에 뼈다귀 감자탕과 같은 형태의 양골을 내주면서 몇 개의 빨대를 함께 주었습니다. 그 빨대의 용도가 뭐냐고 묻자 점원은 양뼈의 구멍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신용을 합니다. 골수를 빼먹는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허투루 버리는 것 없이 남김없이 먹겠다는 자세는 공자의 열렬함과 연결됩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분발하느라 먹는 것도 있고 진심으로 도리를 즐기느라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늙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라고 절차 탁마를 하였습니다. 이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려고 할 때는 소로와 공자의 일갈이 여지없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열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